XRP 투자자분들, 5월 14일을 캘린더에 넣어두세요. 이 날짜가 XRP의 방향을 바꿀 수 있습니다. 클래리티법, 상원은행위원회 마크업 표결이에요. 신시아 루미스 상원의원이 5월 4일에 확인했어요. 문안이 최종 확정됐다. 5월 14일에 마크업 표결을 진행한다. 클래리티법이 뭐냐? 암호화폐가 증권이냐, 상품이냐, 이걸 법으로 명확하게 정하는 법안이에요. 하원은 이미 2025년 7월에 294대 134로 통과시켰고요. 지금 상원은행위원회에 회부된 상태예요. 14일 마크업이 통과되면 6월 상원 본회의 표결로 넘어가고요. 목표는 7월 4일 대통령 서명이에요. 이게 XRP한테 왜 중요하냐? XRP는 지금까지 증권인지 상품인지 분류가 명확하지 않았거든요. SEC 소송이 끝나긴 했지만 법적 틀이 없는 상태예요. 클래리티법이 통과되면 이 문제가 법제화 수준에서 해결돼요. 근데 현실을 직시해야 해요. XRP 현재 가격 약 1.4달러예요. 연초에 2.41달러였거든요. 거기서 약 42% 빠졌어요. 사상 최고가 3.6달러, 대비로는 60% 넘게 낮은 수준이에요. 현물 ETF가 출시돼서 13억 달러 넘게 들어왔는데도 가격은 이 자리예요. 오늘은 이 괴리를 풀어보겠습니다. 클래리티법 통과 시 XRP 상승 트리거 3가지, 그리고 반드시 점검해야 할 리스크 3가지, XRP를 응원하는 입장에서 그래서 더 냉정하게 보겠습니다. 자, 하나씩 가볼게요. 첫 번째 트리거예요. 이게 XRP한테는 가장 본질적인 변화예요. 클래리티법이 통과되면 XRP가 증권이냐 상품이냐가 법적으로 확정돼요. 지금까지 XRP의 가장 큰 할인 요인이 뭐였냐? 이 자산이 증권인지 상품인지 모른다는 거였어요. SEC 소송은 2025년 8월에 끝났어요. 근데 소송이 끝난 거랑 법적 분류가 확정된 거는 달라요. 소송 판결은 개별 사건이에요. 법은 전체 시장에 적용되는 규칙이에요. 클래리티법이 XRP를 디지털 상품으로 분류하면 SEC의 추가 규제 가능성이 사라져요. CFTC 관할로 넘어가면서 선물, 옵션, 파생 상품 시장이 열려요. 거래소 상장 기준도 명확해지고요. 갤럭시 리서치가 짚은 포인트가 있어요. 알트코인이 입법 진전에 더 민감하다. 이게 핵심이에요. 클래리티법의 최대 수혜자는 분류가 아직 안 된 알트코인이에요. 그 중에서 XRP가 가장 직접적인 대상이에요. 두 번째 트리거예요. XRP 현물 ETF가 2025년 11월에 출시됐어요. 누적 순유입이 13억 달러를 넘었고요. 근데 이건 시작이에요. 규제가 명확해지면 기관 법무팀이 투자 승인을 낼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지금은 XRP의 법적 지위가 불확실하니까 대형 기관들이 컴플라이언스 검토를 통과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조세일보가 전한 분석이에요. 2026년 한 해 동안 현물 기반 XRP 상장 지수 상품에 최대 100억에서 200억 달러의 자금이 유입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지금 13억 달러가 들어온 상태에서 100억에서 200억 달러가 추가로 들어오면 매수 압력이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이 돼요. 이건 법이 통과돼야 열리는 문이에요. 리플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도 최근 이렇게 말했어요. XRP가 이제 기관 담보 자산으로 쓰이고 있다. 프라임 브로커리지 서비스를 통해 기관이 XRP를 담보로 활용하는 구조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세 번째 트리거예요. 이건 클래리티법과 동시에 맞물리는 이벤트예요. 리플이 2025년 말에 미국 내 내셔널 트러스트 은행 인가의 조건부 승인을 받았어요. 최종 승인이 나오면 미국 금융규제 체계 안에서 사업을 확대할 수 있게 돼요. 클래리티법과 은행 인가가 동시에 맞물리면 XRP의 실사용과 제도권 편입이 동시에 진행되는 구조예요. 여기에 RLUSD가 있어요. 리플이 만든 달러 연동 스테이블 코인이에요. 출시 1년 만에 시가총액 약 13억 달러를 기록했고요. 이게 XRP랑 무슨 관계냐? RLUSD로 결제하거나 송금할 때 XRP가 브릿지 자산으로 쓰여요. RLUSD 거래가 늘어나면 XRP의 실사용 수요도 같이 늘어나는 구조거든요. 리플렛을 도입한 금융기관이 6개 대륙 300곳 이상이에요. 하루 트랜잭션 처리 건수가 200만 건을 넘고요. 50개 이상 국가에서 크로스보더 결제에 활용되고 있어요. 핵심은 이거예요. 자산 분류 명확화, 기관 자금 유입 가속, 은행 인가와 RLUSD 확장.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작동하면 XRP는 투기 자산이 아니라 제도권 결제 인프라로 격이 바뀌는 거예요. 이게 클래리티법 통과의 진짜 의미입니다. 응원하는 마음으로 보되 리스크는 직시해야 해요. 첫 번째 리스크, 이게 가장 불편한 질문이에요. XRP 현물 ETF에 13억 달러가 들어왔어요. 근데 가격은 연초 대비 42% 빠졌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ETF 자금이 들어와도 실사용 수요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가격이 안 오른다는 거예요. 디지털 투데이가 전한 분석이 직설적이에요. 클래리티법이 통과되더라도 XRP의 즉각 반등은 어려울 전망이다. 여기에 공급 측 이슈도 있어요. XRP 유통 공급량이 약 601억 개예요. 그리고 에스크로에 350억 개가 묶여 있어요. 매월 최대 10억 개가 풀릴 수 있는 구조거든요. 파인더 패널이 지적한 대로 대규모 유통량과 에스크로 해제가 가격 상승을 억제하는 구조적 요인이에요. 법이 바뀐다고 가격이 바로 바뀌는 건 아닙니다. 기관이 들어오고 실사용이 늘어나고 그게 수요로 반영되는 데는 시간이 걸려요. 두 번째 리스크, 법안이 지연될 수 있어요. 토큰 포스트가 분석한 내용이에요. 5월 중순을 넘기면 통과 확률이 급락한다. 상원 일정을 보면 5월 말부터 비입법 기간이 시작되거든요. 14일 마크업에서 한 번이라도 걸리면 6월 본회의 일정이 밀려요. 갤럭시 리서치는 2026년 내 통과 확률을 50%로 봤어요. 예측 시장은 67%로 봤고요. 확률이 높은 편이지만 확정은 아닌 거예요.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이자 지급 문제가 아직 남아 있어요. 단순 예치 이자는 금지하고 결제와 송금 활용에 따른 보상은 허용하는 방향으로 절충안이 나왔지만 민주당과 공화당 사이에 미세한 조율이 남아 있어요. 이 부분에서 막히면 마크업 표결 자체가 지연될 수 있어요. 블록미디어가 짚은 포인트도 중요해요. 시간은 법안 지지자 편이 아니라 법안을 늦추려는 쪽에 더 유리하게 작동한다. 선거가 가까워질수록 트럼프 일가의 크립토 사업 같은 공격 포인트가 커지거든요. 세 번째 리스크, 이게 가장 본질적인 질문이에요. 리플렛이 300개 금융기관에서 쓰이고 있다고 했어요. 근데 경쟁자가 있어요. USDC와 USDT 같은 스테이블 코인이 이미 국제 결제 영역에서 영향력을 키우고 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경쟁자가 있어요. 스위프트예요. 스위프트가 블록체인 기반 결제 시스템을 확대하고 있거든요. 전통 금융의 거인이 같은 시장에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XRP의 강점은 3초에서 5초 결제 속도와 수수료 절감이에요. 근데 스위프트가 비슷한 속도를 구현하면 XRP의 차별성이 줄어들어요. 아래 USD 시가총액이 13억 달러를 넘었다고 했는데 이 성장이 XRP 가격으로 직접 연결될지는 아직 불확실하다는 평가가 많아요. RLUSD가 늘어나도 XRP 브릿지 수요가 비례해서 늘어나는 건 아니거든요. 핵심은 이거예요. ETF 유입에도 가격 하락, 입법 지연 리스크, 스위프트와의 경쟁, 이 세 가지를 모른 채 클래리티법 통과만 보고 달려가면 법은 통과되는데 가격은 안 오르는 상황을 맞이할 수 있어요. 기대감에 사서 뉴스에 팔리는 구간이 올 수 있다는 뜻이에요. 5월 14일 마크업 표결 이후 시나리오는 두 가지예요. 시나리오 1, 마크업 통과. 6월 상원 본회의 표결로 넘어가요. XRP 자산 분류가 확정되는 길이 열리고요. 기관 자금 유입 가속 기대감으로 2달러 이상 반등 시나리오가 열려요. 스탠다드 차타드가 제시한 2026년 목표가 2.8달러가 현실 구간으로 들어와요. 시나리오 2, 마크업 지연 또는 부결, 스테이블 코인 쟁점이나 정치적 이슈로 밀려요. XRP는 알트코인 중에서도 입법 진전에 가장 민감한 자산이에요. 기대감이 빠지면서 1달러 이하까지 조정 가능성이 열려요. 디지털 코인 프라이스가 전망한 0.57달러까지는 극단 시나리오이지만 1달러 초반대 테스트는 충분히 가능해요. 행동 가이드입니다. 저라면 이렇게 합니다. 첫째, 5월 14일 상원 은행위원회 마크업 표결 결과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통과 여부에 따라 XRP 방향이 완전히 갈려요. 통과되면 6월 상원 본회의 일정을 바로 체크하시고 지연되면 포지션 점검에 들어가야 해요. 둘째, 가격만 보지 말고 실사용 지표를 같이 보세요. 세 가지를 체크하시면 돼요. 리플 은행인가 최종 승인 일정, RLUSD 시가총액과 거래량 추이, 리플렛 도입 금융기관 수와 1일 트랜잭션 건수, 이 세 가지가 오르고 있으면 가격은 결국 따라와요.
이 세 가지가 정체돼 있으면 법 통과만으로 오르기 어려워요. 셋째, 매월 에스크로 해제 물량을 체크하세요. 매월 최대 10억 개가 풀릴 수 있는 구조거든요. 이 물량이 시장에 나오면 단기 매도 압력이 생겨요. 클래리티법 기대감으로 가격이 오르는 구간에서 에스크로 해제가 겹치면 상승 속도가 느려지거나 되돌림이 나올 수 있어요. 오늘 영상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겁니다. 5월 14일 클래리티법 마크업 표결. 이 날짜가 XRP의 정체성을 바꿀 수 있는 분기점이다. 자산 분류가 확정되고 기관 자금이 들어오고 은행 인가와 RLUSD가 동시에 맞물리는 구조가 열릴 수 있는 날이에요. 근데 같은 시간 ETF에 13억 달러가 들어왔는데도 가격은 42% 빠져 있어요. 이 두 장면이 같은 자산에서 동시에 벌어지고 있다는 게 XRP가 드디어 투기 자산에서 제도권 결제 인프라로 격이 바뀌는 순간인지 아니면 기대감이 현실보다 앞서 달려간 구간인지 여러분이 직접 판단해 보셨으면 합니다. 좋아하는 자산일수록 실사용 지표를 같이 보는 사람이 결국 살아남습니다. 법이 바뀌는 건 시작이에요. 시장이 바뀌려면 시간이 필요해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이것만 남겨주세요. 여러분은 클래리티법 5월 14일 마크업 표결을 어떻게 보시나요? XRP가 제도권 결제 인프라로 격이 바뀌는 순간으로 보실지, 실사용이 따라올 때까지 기다려야 할 시점으로 보실지, 아니면 에스크로 해제와 경쟁자 리스크가 더 크다고 보실지, 각자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마크업 결과 분석과 XRP 실사용 지표 점검을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요즘 코인에 영향이 갈 만한 거시경제 소식들을 올려드리는 방을 하나 소개해 드릴 텐데 고정 댓글 참고해서 꼭 놓치는 일 없기를 바라볼게요.